자, 역시 People Life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에 있는 그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개의 분들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좋아하시는 기호식품으로 드시는 차 종류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커피나 홍차를 마시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인 중에서 커피나 홍차를 마시지 않는 인구는 9%가 채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서 9명은 이것을 기호식품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는 하루에 두세 잔을 마십니다. 사실 이건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거의 하루에 모닝커피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3-4잔의 커피를 대개는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또 인구의 4분의 1은 하루 6잔 이상을 마십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6천억 잔씩이나 소비된다고 하니 커피는 과히 세계인의 음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기도 아마 커피 즐기시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시죠? 커피들 좋아하셨죠? 예,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유방암에 왜 걸렸는지 이제 원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마시는 커피, 모닝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죠. 오후에 마시는 홍차는 약물이 아니고 굉장히 기분을 즐겁게 하고 그런 기호식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카페인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는 것들은 그것을 먹지 않으면 금단 현상을 수반합니다. 또 심리적으로도 자꾸 의존하게 되고 신체적으로도 그걸 안 마시면 자꾸 불안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의존성을 갖게 됩니다. 이런 금단 현상과 의존성을 유발하는 것을 마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커피와 홍차는 일종의 약물이라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코카인과 비슷하게 이 센트럴 너브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일시적으로 마시면 아주 피곤할 때 커피 한 잔 달달하게 마시면 여러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조금 의욕도 생기는 것 같고 필요한 게 없어지고 졸음이 오다가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카페인은 코카인하고 비슷하게 코카인이 뭔지 아시죠?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과 비슷하게 이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켰다가 잠재웠다가 흥분시켰다 억제하는 교란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자꾸 심장 박동이 더 빨라집니다. 뚝뚝뚝뚝 하던 게 뚝뚝뚝뚝뚝 마치 시험 보러 간 것처럼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특별히 스텐트 하신 분들 혈관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의 이 직경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면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 아시죠? 혈압이 증가되고 또 산모가 커피를 계속 즐기게 되면 태아의 선천성 결손 증세가 생길 수가 있고 당뇨 환자에게는 당뇨 전증 증세가 상각히 더 심각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1형 당뇨든 2형 당뇨든 이 카페인이 상당히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또 신부전증,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좀 이따 보시겠지만 커피를 자주 마시면 이 투석을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신부전증, 또 위궤양, 소화기를 계속 병들게 하고 췌장암, 귀가 막 가렵기도 하고 근육이 막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자꾸 불안해집니다. 심박동이 빨라지니까. 그리고 잠자는 건 아시는 것처럼 커피를 마시면 사실은 잠을 안 자려고 수험생들이 주로 많이 마시죠. 저도 많이 그래봤는데요. 게다가 이 장염, 장누수 증후군이 모든 질병의 원인인 거 아시죠? 장염을 포함한 수많은 질병과 카페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카페인은 혈당치를 교란시켜서 췌장으로 하여금 인슐린을 분비하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 2형 당뇨에게도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이 세포 속에 독소가 너무 많아서 그 지방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커피를 자주 마시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보니까 여기 positive effect예요, negative effect예요. Negative effects of being addicted to coffee. 커피 중독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바로 네거티브 이펙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Coffee addiction is harmful to your health. 커피 중독은 여러분의 건강에 유익합니까? 해롭습니까? 해롭다고 합니다.
커피 중독은 여러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Drinking coffee daily can compound the toxic substance in your body that increase your risk of insomnia, stroke, and heart disease. 자, 매일 데일리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 매일 커피 한 잔씩 즐기시는 분들 커피를 매일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의 몸에 대니아의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썸니아. 요새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특별히 이제 40대, 50대에 또 암이 있는 분들은 뇌의 송가성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특별히 남성분들은 50대 이후가 되면 전립선 비대 증세가 생기면서 밤새도록 야뇨증 증세처럼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암 환자들은 항암이나 방사선 수술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생리 질서가 다 깨져서 이 계속적으로 이 빈뇨나 야뇨 이런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커피를 자주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면증이 생깁니다. 스트로크 뭐예요? 뇌졸중, 뇌혈관이 막혀버리고 또 심장병과 같은 심장병을 증가시키는 그런 독성 물질을 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게 되면 결론적으로 anxiety and addiction 계속 불안해요. 요새 공황장애 참 많죠. 의료인들이요 하루에 커피를 상당히 많이 마십니다. 의료인들이 지금 공황장애로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의대생들이. 이 불안증이 상당히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현대인들이 거의 다 암 환우분들이요 우울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파킨슨은 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오는 증세가 자꾸 우울하고 또 불안하고 이런 증세들이 자주 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먹었던 약물들이 그래서 특별히 카페인은 자꾸 여러분의 불안증을 더 고조시킵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증세가 뭐냐면 increased vasoconstriction and blood pressure 여기 보는 것처럼 혈관이 자꾸 혈관을 축소시켜요. 혈관의 직경을 자꾸 좁아지게 만들어서 혈관을 점점 더 석회화 되는 것이 더 막히고 막혀서 당뇨병도 심각해지고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뇌경색, 뭐야 이런 증세가 더 심각해지고 그리고 이제 혈관이 막히면서 이 심장혈관이 막히면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흥분하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 카디악 어레스트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사태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축소되고 혈압이 막 쑥쑥쑥쑥 올라가요. 그래서 가뜩이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이 카페인만 끊으셔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리 회복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을 축소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이런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이 카페인 성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증세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증세는 뭐냐면 바로 reduce control of fine motor movements. 아주 그 미세한 기계가 움직이는데 잘 조절되도록 움직이는 것을 제어하듯이 마치 우리 몸의 인체 생리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대장이 우리가 음식물을 씹어먹으면 입에서 식도에서 소장, 위, 대장, 직장 쫙 해서 배변, 입에서 배변까지 나오기까지 소화기 계통이 원활하게 다 배설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 미세한 모든 인체 생리대사 기능을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카페인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카페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 아셨어요? 네 번째, stimulation of urination.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침에 꼭 모닝커피를 마셔야 밀어내기를 시원하게 합니다. 밀어내기가 뭔지 아시죠? 여성분들은 특별히 이 모닝커피를 드시면서 이렇게 아침에 아주 상쾌한 기분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간을 자극하니까. 그래서 드시는데 사실 이제 배변 작용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모닝커피보다 더 좋은 게 아침에 물론 교감신경을 흥분시키죠. 커피가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축소시키니까 막 이제 하루 일할 의욕은 날 수 있겠는데 잠도 깨우고 그러나 여러분이 커피의 부작용을 아신다면 이런 네거티브한 이펙트를 더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세포의 탈수 현상에서부터 모든 암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변 작용을 촉진시키려면 차라리 아침에 시원한 생수를 미지근한 생수를 2컵 드시면 커피보다 더 빨리 이 배뇨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러지 않으면 레몬 주스를 드시던가 과일 주스를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주목해 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fluid loss in your body. 여러분의 몸에 체액을 감소시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닥터 로렌 데이 박사, 정형외과 의사로 가장 굉장히 탁월한 스킬을 가지고 계시는 로렌 데이 박사가
심각한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치료로 기적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강의할 때 닥터 로렌데이 박사는 지금까지 90세가 넘도록 장수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유튜브에 이 카페 이제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이분의 이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로렌데이 박사가 어떻게 그 말기 유방암에서 회복돼서 지금까지 건강하신지 그 비결이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fluid loss in your body, 당신의 몸에서 체액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로 이 로렌데이 박사의 유방암의 원인이었습니다. 로렌데이 박사는요, 자기가 이 유방암에 심각하게 자기 유방보다 더 크게 가운데 이만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2배가 넘게. 그래서 너무나 신속해서 의사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그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기는 수술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왜 의료인들은 암에 걸리면 수술을 안 할까요? 그랬는데 너무 심각해요. 이대로 뒀다가는 한 달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 하는 수 없이 절개를 했지만 그 이후에 항암이나 방사선을 안 하고 계속 이분이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찾으려고 무진장 노력하다가 이제 이 자연위생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양의학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동안 로렌데이 박사가 완전히 이 체력이 바닥에 나가지고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분이 회복이 되기에 만든 놀라운 그 거장이 있습니다. 바로 벤만겔리지 박사를 만나게 되죠. 벤만겔리지 박사의 세미나에 갑니다. 거기 갔더니 물치료로 기적을 이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캐치하게 됩니다. 내가 왜 유방암에 걸렸는지. 모닝커피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6, 7잔 수술 들어가기 전에 먹던 커피. 이런 모든 물 대신에 이 세포의 탈수를 계속 촉진시켜서 이 내 세포에서 체액이 분비되지 못하도록 가장 심각하게 작용을 했던 것이 카페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카페인을 끊고 로렌데이 박사가 물치료로 물만으로 세포 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씻어내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데? 피에 있는데. 그 혈액이 원활하게 그리고 여러분 세포의 산소 포화들을 가장 빨리 올려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운동과 더불어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 그래서 물은 여러분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은 더 이상 그냥 물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그래서 이게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카페인 중독의 이 부정적인 영향은 뭐냐면 바로 deplete calcium and iron levels in women. 여성에게 있어서 바로 칼슘 부족과 철분의 수준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저께도 이 골다공증 때문에 우리 최 여사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언니가 이제 케어하려고 오셨다가 언니도 좀 좋아지고 하려고 오셨는데 하필이면 여기 다리 계속 거기에 이제 핀을 박았던 계속 골절이 돼서 핀을 박았던 부위가 3번째로 또 어제 미끄러지시면서 오시자마자 다치시게 됐고 이정선 여사님도 오시자마자 그 밑에서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그렇게 지금 약할 만큼 이 뼈에 이 칼슘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중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물론 단백질이 너무 과잉이 돼서 칼슘이 인산이 빠져나와서 칼슘이 부족한 증세도 있지만 뭐냐면 카페인 때문에 세포에서 탈수 현상을 엄청나게 빨리 신속하게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호식품으로 즐기면서 멋지게 드시던 그 카페인 음료들, 암 환자들이 왜 이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지 그걸 잘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분과 칼슘 수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이 카페인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세포의 탈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철분으로 그걸 다 뺏어간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나가셔서도 커피 드셔야 되겠죠? 그러면 카페인이 없는 커피는 어떨까요?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카페인이 제거된 지금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다. 그럼 카페인 없는 커피는 괜찮죠? 자, 카페인이 제거된 커피나 홍차는 좀 낫지 않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다른 질문으로 대신하겠다고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발을 부러뜨리는 대신에 팔을 부러뜨리는 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예, 발을 부러뜨리는 대신에 팔을 부러뜨리는 행위와 대체될 만큼 카페인이 제거됐다고 해도 역시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카페인을 제거하는 과정에는 부식성이 아주 높은 화학 용매자가 필요한데 그 화학 용매자가 커피 열매에 스며들게 됩니다. 카페인을 제거하는 약물을 여러분이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카페인을 제거하기 위한 약물을. 자, 약물을 마실 것인가 차라리 카페인을 마실 것인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차라리 카페인이 있는 커피를 마시겠다. 그것이 오히려 자연의 법칙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은 말씀하시네요. 자, 그러면 왜 신장 환자가 카페인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카페인 음료를. 자, 한 잔의 커피나 홍차는 얼그레이 좋죠. 향 음미하시면서 참 멋지죠. 분위기 잡고. 자, 그런데 이런 한 잔의 커피나 홍차는 신장과 요도를 통과하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24시간,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 와우, 동물성 단백질 저리 가라요. 커피 한 잔의 커피가, 한 잔의 홍차가 신장과 요도를 통과하는데 24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한 컵 이상을 마시면 24시간 동안 하루 내내 몸에 무거운 부담을 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루에 7잔 혹은 8잔을 마시는 분들은 신장 투석기를 달아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카페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왜 암 환자가 이 카페인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커피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7잔에서 8잔을 마시게 되면 신장기를 투석기를 달아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이유는 세포를 계속 탈수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방식, 물이나 비화학적인 물질을 통해서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는 물론 화학적으로 카페인을 제거한 것보다는 확실히 낫긴 하지만 그렇다고 커피를 마셔도 좋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여전히 심하게 산성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 암 하면 최고의 대가라고 하면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 암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세포가 산성화되면서 생기는 병이 암이다. 모든 병들은 세포가 산성화되면서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생기는 병이다. 뇌질환 병도 심장병도 모든 암병도 세포가 산성화되면서 생기는 거. 다시 말하면 산성화된 음식, 산성화된 환경, 산성화된 마음. 여기에서부터 모든 질병이 비롯되는데 산성화된 음식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이런 성분들이 계속적으로 산성화시켜서 암의 수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지만 여러분이 쉽게 생각했던 이 카페인 음료들도 몸을 심각하게 산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포의 탈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산성화시킨다는 거 여러분 절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식과 함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맨날 집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지연 씨 늘 드시던 식탁 아니에요? 네. 계란 후라이 2개와 커피 한 잔, 토스트 한 쪽. 이게 우리 황 선생님의 식탁 아니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즐겨 드시던 식탁이죠. 자, 보세요. 음식과 함께 마신 커피는 음식을 예전보다 빨리 위장해서 내보내지만 장의 움직임을 둔화시킵니다. 이 장 안에 있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변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이 변비가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하면서 대장을 폐색시켜서 그것이 단단하게 섞여야 되면 그게 대장에서부터 쫙 여러분의 모든 장기를 도미노로 다 폐색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림프 폐색이 오고 장기 폐색이 와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병에서 회복되려면 처음에 대장 폐색부터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장 해독이 지금 한 달씩 하시는 이유가 FCA 다이어트를 계속 333 해독요법을 한 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생충하고 그 다음에 간 청소하고 신장 청소하고 그 다음에 간 청소하고 그 다음에 혈액 청소하는 그 5단계 해독이 암 환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항암 치료고 가장 중요한 암을 최단 시간 내에 동면 상태로 만들고 재발과 전이가 없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27년 동안 제가 경험했거든요. 물론 이미 너무나 지금 마약성 몰핀을 쓰고 지금 너무 많이 진행이 됐고 또 절제 수술을 너무 많이 하셔서 몸의 기능이 너무나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은 자연치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심지어 3기, 4기에서도 수없는 분들이 이 FCA 다이어트와 함께 이 건강요법을 잘 따라 하시면서 무진장 건강해지신 분들을 저희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비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 그래서 아직도 변비와 설사를 계속 교차하신다면 여러분 아직 대장 폐색이 뚫린 게 아니에요. 장누수 증후군이 아직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오시자마자 떼쓰세요. 아우 나 간청소부터 할래요. 나 간청소만 하고 갈래요.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되지만 사실은 대장 폐색이 뚫리지 않으면 아무리 간청소해도 담석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장에서부터 해독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폐색이 뚫리고 나면
이제 변비와 설사가 교차하던 그 장루수 증후군 증세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기생충을 하면 이제 바글바글 오늘 보셨잖아요. 이 알덩어리 선충에서부터 요만한 알 같은 성충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뭐 편충, 뭐 십이지장충 뭐 이제 상상되시죠? 그 다음 단계 이제 간 청소할 때 담석이 우리 전두석 선생님처럼 그냥 400개, 500개가 쑥쑥 쏟아지는 겁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간에 침척돼 있고 신장에 침척돼 있던 그 결석과 담석들이 그냥 와루루 무너져 내리면 여러분이 12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커피가 콩팥까지 신장까지 빠져나가는데 몇 시간 걸린다? 24시간 걸리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우리 유재봉 여사님 절대로 이제는 이제 투석하지 않으시려면 이제 건강한 식단과 더불어 카페인 음료를 많이 자제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요거 아시는 거, 이거 일평생 이거 연구하시는 암 전문 박사들 많습니다. 요 비결만 아시면 여러분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산성을 일으키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산성화된 음식을 피하셔야 돼요. 자, 산성화된 음식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콜틸 에셀스틴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동물성? 누가 범인이다? 지방이 범인입니다. 당뇨병의 범인도 기름이고, 예, 고기 생선 기름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식물성 기름도 암 환자들은 특별히 심장혈관이나 뇌혈관 막힘분만 안 드시는 게 아니라 그 지방이 범인입니다. 특별히 림프전이 되신 분들이 기름기 드시면은 확 퍼져요. 그냥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이를 촉진시키기 위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름 좋아하시면 돼요. 기름 즐기시면 신속하게 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여러분의 식단에서 이 지방산을 상당히 제한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산성을 일으키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 회복에 가장 중요한 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산성과 알칼리성의 정도를 반영하는 pH로 숫자화됩니다. 우리가 매주 일주일마다 검사하면서 여러분의 체력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산성화가 아주 지극히 빨간색으로 확 레벨이 떨어져 있다가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 석 달 FC 다이어트로 계속 해독하고 영양하고 해독하고 영양하고 계속 여러분 체력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따라가다 보니까 pH가 이제 정상적으로 와 있어요. 자, pH는 0에서 14까지 있는데 0은 완벽한 산성이고 14는 완벽한 알칼리성입니다. 당연히 7이 중성이겠죠. 그런데 사람의 가장 좋은 pH 농도는 약 7.45인데 인간의 혈액은 약 알칼리로 7.35에서 7.45 정도까지인데 만약에 피가 중성인 7.0까지 pH가 내려가기만 해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7.35와 7.4의 간격은 0.5 차이인 것 같지만 상당히 아주 중요한 병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이 에버리지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간격을 벗어나면 혈액이 불균형 상태가 되면서 여러분이 혈액 검사할 때 막 어혈이 뭉친 것처럼 막 덕지덕지 도대체 이 세포 속으로 산소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피가 덕지덕지 뭉쳐 있는 분들이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우리 선생님 333으로 몇 번 하고 우리 황 선생님이 몇 번 하고 지연 씨가 7번 하고 막 이랬더니 어떻게 돼요? 세포의 산소가 그냥 쑥쑥쑥 들어갈 수 있게 적혈구가 너무너무 이뻐지고 적혈구가 막 그쪽으로 이제 막 뭉쳐있던 것들이 다 떨어지죠. 이게 이제 산성화된 게 풀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뭐만 남았냐면 치료만 남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회복이 남은 겁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냥 뭐 일주일에 가가지고 검사하니까 뭐 일곱 개 없어졌대, 뭐 5개 없어졌대.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거든요. 27년 동안 수많은 중증 환자가 수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건 저는 눈으로 계속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이 0.5의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커피와 차는 몸에서 순수한 산성으로 변합니다. 혈액이 산성화되면 여러분 절대로 회복 안 됩니다. 암을 최단 시간 내에 동면 상태로 만들려면 여러분이 정상적인 pH 7.45의 약 알칼리 상태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물을 드시고 계세요? 알칼리수를 당분간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이 정상적인 이 pH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혈액에 산성이 많을수록 몸은 그것을 중화시키려고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이거구나. 산성화된 혈액을 중화시키면 암이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암은 산소가 답이라는 책들이 그렇게 많이 이 암 전문가들에게 유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포의 뇌혈관에 그리고 심장혈관에 여러분 모든 장기에 그 폐색되어 있는 것을 뚫으려면 산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산성화된 음식을 끊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왜 내가 좋아하는 고기 못 먹게 하는 거야? 부원장 미워 죽겠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회복되시려면 산성화된 음식, 산성화된 환경, 산성화된 이 딱딱하고 이기적인 마음들 이게 녹아내려야 WHO에서 정의하는 이 건강의 정의가 뭡니까? 건강의 정의 단순히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어떤 질병의 사인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건강이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웰빙 상태에 놓인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피지컬 웰빙만 원하세요. 몸만 건강해지면 돼. 그런데 진짜 건강은요. 피지컬 웰빙은 아주 이 1차원적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멘탈 사인이 하이해야 돼요. 멘탈 사인이 스크루지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이러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소셜 웰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늘마을 여기 단체 생활하시면서 사회생활 하시는데도 계속 나밖에 모르고 계속 불평불만이 있고 소셜 웰빙이 안 되시는 분들 치고 회복되는 분들을 못 봤어요. 제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황 선생님처럼 시간마다 하나님도 모르시는데 시간마다 마음이 울컥울컥하시고 한 해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자꾸 내 마음을 점검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언젠가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설 사람들이에요.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까? 내 한 해 동안의 생활이 내 한 해 동안의 시간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내가 작년보다는 내가 조금 더 성숙했는가? 이런 산성화되지 않은 환경과 산성화되지 않은 마음이 여러분을 진짜 레디컬리 미션 상태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 여러분 완전한 회복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가실 때는 황정문이 아니라 you, so, 이영이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이름을 제가 맨날 바꿔버리네요. 예, 여러분 정말 모두 여러분은 so, 이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영수 원장님? 할아버지? 자, 그래서 커피나 홍차를 마시지 못하게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카페인 음료가 인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포의 탈수를 계속 촉진시켜서 신장 투석해야 될 만한 상태가 되게 만든다. 하루에 6잔이나 7잔 이상 마시게 되면 계속 투석해야 될 상태까지 신장 기능이 마비된다. 잊지 마시고 모든 암 환자에게 세포를 탈수시켜서 이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그 심각한 유방암에 걸렸다가 이 물치료로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은 카페인 음료 대신에 물이나 허브차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독성이 없는. 그래서 이거 얼마나 이 해로운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번에 커피와 홍차를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아침에 겨우 한 잔씩만 마셔왔기 때문에 끊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 마신다고 해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혈액을 점점점 산성화시키는 홍차나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완전히 안 드실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대신 어쩌다 한 번씩 커피나 홍차 대신에 뜨거운 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카모마일이나 허브차들 있죠. 이런 허브차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뜨거운 물에 레몬 주스를 섞어도 좋고 또 레몬 주스는 다른 과일과는 달리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뜨거운 물에서도 발효되지 않아서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런 카페인 있는 음료로 여러분의 건강을 자꾸 해치지 마시고 건강에 좋은 허브차나 이런 레몬 주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 정말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품성의 시금석.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각종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세요? 와이프를 사랑하세요? 뭘 사랑하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요, 사람을 테스트하는데 참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익관계가 들어가면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연세대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했던 말씀 드렸잖아요. 예. 경제적인 관계에 들어가면 개가 자기 음식을 뺏어가면 물듯이 사람도 자기 음식을 뺏어가면 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한번 볼까요? 사단은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그물과 함정을 준비해 놓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며 영원한 유익을 안겨줄 일에 종사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 곧 그렇게 사용함으로 멸망할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을 집중하기 원한다. 어제 우리 최 여사님 언니가 다리를 다치셔서 저희가 저녁에 방에 가봤더니 저희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이 두 분은 늦은 시간에 추운데 와주셔서 미안하다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데 저희는 그 방에 가서 왜 은혜를 받고 왔냐면 제가 코가 쑥 빠졌죠. 요새 며칠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저희를 위로하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시기를 하늘마을에 오신 많은 환우분들이 이런 걸 느끼신대요. 정말 어떻게 여기 이 시골 구석 이 산골에 이 첩첩산중 산골에 어떻게 내가 여기 오게 됐는지 모른다. 우리 신 선생님은 어머니 때문에 오셨겠지만 황 선생님도 그렇고 자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는데 하늘마을에 오니까 에스더 여사님도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 하늘마을에 오니까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요. 이상한 기운? 뭘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알지 못하는 그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자꾸 생길 수 있는 나를 자꾸 돌아보고 살펴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적인 이 시야가 틀리게 되는 다시 말하면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을 넘어서 영적인 건강이 깨우쳐질 수 있는 그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말에 힘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굉장히 낙심됐었는데 어제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그런 그 영적인 이상한 에너지가 나에게 스멀스멀 들어온다고 하실 때 제가 그게 얼마나 용기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이 뼈와 골수와 이 뇌리를 그냥 정광석화처럼 팍 때려서 여러분들의 세포가 완전히 부활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알 수 없는 내 영혼의 평안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이곳에 오셨어요.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몰라요. 엘리야가 막 로뎀나무 밑으로 이 피신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늘마을 로뎀나무 밑으로 지금 피신을 오셨어요. 나도 모르게 왔는데 내가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 인도했냐면 이 생에서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12월 달만 되면 저는 일기를 쓰듯이 제 생애를 쭉 파노라마처럼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 뚜껑이 열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굉장히 얌전하기 때문에 뚜껑이 종종 열립니다. 특별히 우리 직원들을 이 환우분들이 너무 막대하고 정말 이게 교양과는 담쌓으신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하늘마을 스태프들을 막 괴롭히고 그러면 제가 뚜껑 막 올라옵니다. 그때 제가 계속 기도해요. 화장실 가거나 어디를 갑니다. 누가 안 보이는 데 가서 씩씩씩씩 뚜껑 올라와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면 그때 제가 하는 일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지금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나. 그래서 마이어 박사님이 계속 뚜껑 올라올 때마다 숫자 세잖아요. 계속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왜 카운트다운 하냐면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불러드리기까지 내가 그 시간이 필요해요. 내 이 다혈질이 튀어나오기 전에 이거 튀어나오기 전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황급히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 다혈질 성품이 가라앉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갈 시간이 필요해요. 예, 계속 뛰어갑니다. 가서 주님 안에 제가 들어가면 그제서야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 지금 이 격정이라는 마귀가 저를 지금 불사르고 있으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 이 마음을 주님 제발 가져가 주세요. 제가 수없이 이런 씨름을 합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동기가 과연 세속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내 영혼이 탐욕과 이기심으로 썩어 있는지. 여러분, 암병은 신체적으로 썩는 거지만 내 산성화된 마음이 이기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여행 가는 돈은 안 아까운데 요양비 내는 건 너무 아까워서 이 트집 잡고 저 트집 잡고 저 트집 잡고 남의 트집 잡고 너무너무 이런 마음이 썩는 이런 병들에서 여러분이 해방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만일 생각과 계획과 목적이 온통 땅의 것을 쌓는 데만 여러분 혈안이 돼 있다면 여러분의 염려와 노력과 관심은 전부 세상 일에 집중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 하늘마을 오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지금 알프스 같지 않으십니까? 막 추워요? 미끄러워서 빨랑 집에 가실랍니까? 저는요 하늘마을 오면 너무 좋아요. 제가 미국에서도 노스캐롤라이나 쪽에도 저희하고 기후가 비슷한데 첩첩산 중에 정말 이 높은 곳에서 음이온도 많고 굉장히 해발이 여러분 건강에 최적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제가 정말 나의 주님과 대화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너무 제 마음이 맑아지고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신령한 속성들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 이 하늘의 매력의 아름다움, 여러분 이건 진짜 무엇과도 미스 코리아도 못 따라오는 이 하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시는 영적인 시야가 트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단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씹어먹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뛰어다니면서도 발바닥에 불이 나면서도 늘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이 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